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는 자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11번째 영상이고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영상입니다. 최근에 이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틀린 부분이기도 해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일단 개념이죠. 장래 발생할 것이 미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경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 반드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한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만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기한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공통적으로 일단 첫째,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전체가 쌍무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유증이나 채무 면제의 경우에는 단독행위지만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조건입니다. 자, 정지 조건이란 건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정지 조건은 일단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해제 조건이란 뭐냐?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지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입증하는 부분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하느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재는 아직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됨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게 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숙제들 나옵니다. 첫째,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꼭 암기해 두셔야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 어차피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에서는 5개 지문 중에서 1개 지문으로 잘 느는 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조건의 성취를 신의 반해서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방해 시기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특히 이것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일단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간주간의 추정이죠. 자, 기한의 이익이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다. 무상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임친을 말하고요.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 만약에 1번과 2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느냐?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 네 번째,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죠. 이런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즉시 변제 청구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으로 했다면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에 대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인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에 따라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변제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지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대표 사례 예제를 좀 풀어보죠. 이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보시면 A는 B가 A 소유의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 소유의 을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정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갑 건물을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조건이고요. 자, 갑 건물을 팔게 되면 을 건물을 넘겨받으니까 정지 조건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요 A가 요 갑 건물을 다른데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A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겁니다. 따라서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을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4번부터 보면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다면 조건 성취를 C는 측에 반하여 방해한 것이니까 B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팔아주면 을 건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A가 을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B가 나중에 갑 건물을 팔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을 건물이 없는 거죠. 따라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고요. 이런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단은 무효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이 B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야 되죠? 등기를 할 수 있고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합니까? 가등기를 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됐다면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을 팔면 이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 거고요. A가 을 건물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이므로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돼서 없는 건물이라면 B의 입장에서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불능 조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에서 그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B는 갑 건물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보통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답은 좀 신고인데, 자, 일단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진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는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기출문제를 봅니다. 최근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 잘 안 냈습니다. 잘 안 냈는데 또 잘 안 내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지 않고 다만 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낼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정지조건부 법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다시 끊어볼게요. 자, 정지조건은 뭔가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면 확정적 무효겠죠. 그 법리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맞는 지문이니까 답이 아니네, 얘기죠. 답이 아닙니다.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이게 좀 약간 좀 시험 범위에 좀 벗어났어요.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부터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 돈을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죠? 12월 30일이 돼야. 따라서 소멸시효는 12월 31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효과가 생깁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우리 소멸시효 자체는 시험 범위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시작되고 진행된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이니까 유동적 무효니까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따라서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법률행위라고 요 시점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뭐 한다는 얘기죠? 소급한다는 얘기니까 X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에요.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유권 유보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매매를 소유권 유보 약정부 매매라고 해요.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도받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 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소유권 유보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의 전부의 지기회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비로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법률이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조건부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8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회 때 문제를 내고 26회, 27회 2년 동안 문제를 안 내고 있다가요. 28회 때 시험 문제를 냈는데 두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니까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번 보시면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동의가 없더라도 뭘 붙일 수 있는 거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막 붙인다 해가지고 뭐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인다 그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동의가 없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거든요. 근데 문제 지문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지문은 동의가 있어야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해된다면 이거는 뭐죠? 잘못된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돼요. 3번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법상 행위가 떠오르시는 거죠.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입니다. 그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다른 정합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명백히 X예요. 다시 한번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가족법상 행위를 떠오르셔야 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그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X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번도 틀린 것 같고 3번도 틀린 것 같다면 답은 몇 번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3번으로 선택해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복수정답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3번만 답인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채무 면제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당연히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니까 1번은 극단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피하고 좀 더 확실한 것만 답을 하시고요. 보통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확실한 것만 정답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3번이 답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이 꼭 시험장에 가시면 한 문제씩 벌어지게 되는데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것만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맞죠? 왜요? 정지조건이란 유동적 무효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비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따라서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겠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여야 한다.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고요. 5번입니다. 자, 입증 문제죠. 자,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인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할 발생의 원칙이다. X죠.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이죠. 자, 외운 겁니다.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정조해서 뭐가 붙어야 됩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붙어야 되는데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게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X. 기정조.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3번 불법 조건.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이기 때문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되는데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쉽죠?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왜요? 도달하기 전이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까. 3번 강박에 의한 강박이 되려면 해야 악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죠.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난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강박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는 거니까 4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죠. 5번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죠. 효력을 잃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2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X죠.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추정하고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네요. X고.
3번 기한에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4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5번 조건 성취 요건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요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 요력은 소급하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해야 되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이런 것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법률행위를 했고요.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요건은 소급하지 않으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소급하게 할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했다면 과거로 소급해서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유효가 되니까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요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이죠.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요. 불능조건이죠. 그럼 뭐예요? 불정무 불해조겠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설명 다시 드리겠네요. 자, 이거는 일단 불정무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 요 3번을 일단 세무라고요. 4번부터 볼게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어요. 자, 이건 뭐죠? 기한입니다. 그럼 불확정한 기한 있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안영찬이 뒤지면이죠. 그러면 안영찬이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이고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 불확정 기한인데요. 기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가요. 이행기한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입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이행기한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조건은 다르죠. 조건은 도래할 성취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요?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겠다고 되어요.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기한이란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니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겠지만 조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20날 50만 원을 빌려서 변제하기로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야, 나 지금 정신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험 보면 갚아, 시험을 보면 변제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죠? 조건이 되는 거고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돈은 갚아야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시험 보는 날 안 봤어요. 그럼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봐도 안 봤으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조건인 것이고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한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요. 다시 말하면 조건입니다. 자, 시험을 안 봤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라면 시험을 안 봐도 안 갚아도 되는 것이니까 기간이 도래한 것을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4번 상계 의사표시는 상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기한을 붙일 수 없으므로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가 되고요. 옳은 지문은 3번이죠. 이 3번 지문이 우리 출제하신 분이 좀 억지로 좀 지문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번과 2번, 4번과 5번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3번을 찾아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조건이니까 안 보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수는 없는 거예요. 조건이라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 때는 어디로 갑니까?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